계속 리눅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시스템 관리자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눅스를 쓰는 이유가 여러 어,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고사양 컴퓨터를 이제 공유해서 쓰기 위한 좀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서버에서 실습을 해봤지만은 저희 318호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 암비아이 1.수원.hcm.kr이라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에 지금 요 우리 그 수업에 이제 듣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이제 각자 계정으로 접속을 하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파이썬도 좀 실행해보고 또 했었죠. 그런 것 같이 그 리눅스에는 이제 한 컴퓨터 안에 리눅스 운영체제, 저희는 뭐 우분투가 깔려 있긴 한데 아무튼 리눅스 운영체제 안에 여러 계정 사용자들을 만들어서 동시에 접속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좀 핵심적인 사용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정 사실 그래서 계정 사용자들이 리눅스에서 굉장히 많죠. 뭐 윈도우나 아니면 맥 같은 경우에는 계정 사용자 내 PC니까 결국 뭐 한 계정이라는 게 사실 한 개밖에 없고 뭐 많아봐야 이제 뭐 가족끼리 쓴다 그러면 뭐 두세 개 정도 그것도 이제 로그인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한 명만 접속하게 되는데 리눅스는 안 그렇다는 거죠. 계정 사용자도 많고 동시 접속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계정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그 역할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한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계정, 관리자 계정이라고 하는 또는 뭐 슈퍼 유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루트 계정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올바로 동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가진 특별한 사용자, 특별한 계정을 우리가 이제 관리자 계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관리자 계정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그래서 루트라고 하기도 해요. 루트 계정 이름을. 그러니까 루트라는 게 리눅스에서 두 종류로 사용이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때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디스크의 최상위 위치를 우리가 루트라고 이제 했었고 그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얘기고 이런 계정자에서 이제 루트는 관리자 계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일반 계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정의 패스워드를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려 그러면은 일반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악성 프로그램도 설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그 리눅스 운영 체제에다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설치 권한은 이제 시스템 관리자에게 이제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이제 관리 이런 것도 시스템 관리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보안, 데이터 백업, 그다음에 뭐 컴퓨터 자원 감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제 발생 시 진단 및 문제 해결. 이런 좀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 뭐 보안이라든가 이렇게 계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자가 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우리가 이제 접속해 보면 그때 이제 기억하겠지만은 자기 홈 디렉토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뭐 여러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또는 이제 뭐 어떤 코드를 작성해 가지고 실행하고 이런 종류의 코드 작성 실행 위주의 이제 사용이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관리자는 그런 이제 사용자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들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이제 사용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환경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계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요 루트 계정을 여러분한테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루트 계정도 이제 루트 계정만의 이제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넘겨드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서버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실습을 할 때 이렇게 루트 계정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실습해 볼 수 있게끔 몇개 다른 종류로 이제 리눅스를 좀 설치해보고 실행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일단 좀 가상화 얘기,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여기 링크로 해보죠. 일단은 가상화라는 게 있어요. 가상화. 우리가 이제 가상이라는 거를 또 어디서 이제 들어봤냐면은 저번에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상 메모리 이런 거를 이제 배웠었죠.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그 실제로 물리 메모리는 뭐 8기가 또는 뭐 이제 16기가 이런 식으로 PC마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PC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그 메모리가 싸지기 때문에 점점 용량이 커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랑 이제 실제 메모리랑 상관없이 가상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은 항상 무한대의 자기만의 이제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이제 가상 메모리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 가상 메모리를 운영 체제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만 물리 메모리 이렇게 매핑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중간고사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는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그 물리적인 시스템이 가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 물리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물리 메모리가 있는데 그 물리 메모리가 아니고 실제로 무한대 공간에 가상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 기술이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분야에서 이제 많이 씁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운영 체제, 컴퓨터 시스템 쪽에서도 이제 가상화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컴퓨터의 시스템에서의 이제 가상화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물리적인 컴퓨터가 있죠. 제가 앞에 이제 있는 여러분의 이제 컴퓨터도 다 물리적인 컴퓨터고, 제 노트북도 이제 이런 물리적인 컴퓨터고, 그런 물리적인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환경을 잘 세팅해주게 되면은 마치 컴퓨터가 이제 두 대가 있는 것처럼 또는 이제 뭐 n 대가 있는 것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가상 컴퓨터입니다. 가상 컴퓨터. 실제 물리 컴퓨터는 뭐 한 대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 이제 가상 컴퓨터를 이제 만들므로써 마치 컴퓨터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가상 컴퓨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가상화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술. 그러니까 가상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컴퓨터 뭐 한 대면 한 대, 뭐 두 대면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되면서 가상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뭐냐면은 물리적인 컴퓨터를 뭐 이제 1000대, 10,000대, 뭐 10만 대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컴퓨터를 이렇게 묶어놓고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뭐 대여하는 형태로 이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사람은 그 가상 컴퓨터를 이제 쓰는 거죠. 마치 내 컴퓨터가 한 대 있는 것처럼 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 이제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컴퓨터에 기반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마치 새로운 컴퓨터가 한 대 있는 것처럼 또는 이제 두 대 있는 것처럼 세 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걸 이제 가상화라고 하고, 그런 가상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리 컴퓨터를 여러 대 이제 묶어놓고 거기서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 마치 빌려주는 형태로 대여해주는 걸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가상 컴퓨팅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뭐 2010년 이전만 해도 이런 시장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아마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뭐 AWS 들어봤나요? AWS? 예. 예,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자기가 아마존 보면은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들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들 거기 데이터 센터들 가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공간에 네, 전기를 쭉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서버렉을 쭉 깔아놓고 컴퓨터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제 때려 이제 박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쭉 이제 컴퓨터들이 예, 줄지어 가지고 예, 뭐 저도 몇 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공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비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운영 비밀과 그래서 뭐 그러면 수천 대 수만 대 컴퓨터가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데이터 센터 안에 이제 있고 그 컴퓨터를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빌려줄 때 이렇게 물리 컴퓨터를 이렇게 한 대씩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컴퓨터를 이미 자기 시스템으로 이제 묶어놓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가상 컴퓨터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AWS 같은 예, 기술들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인가요? GCP 그 다음에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이런 컴퓨터를 쓰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걸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개인 이제 예, 그뭐 온라인 마켓 예, 그 스타트업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그 마켓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네, 웹사이트를 위한 뭐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살 수가 있겠죠. 컴퓨터를 이제 제가 사고 꽤 고사양 컴퓨터를 사고 거기다가 뭐 이제 아까 전에 그런 도메인 주소도 발급받고 뭐 여러 이제 프로그램도 설치해 가지고 네, 그런 이제 웹 마켓을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초기 설정이 굉장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 컴퓨터도 이미 다 알아서 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프로그램 설치할 때 좀 항상 이제 설치해 보면 알겠지만은 뭐 그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올렸는데 뭐 보안 문제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제 골치 아픈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운영할 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할 때도 제가 일단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한 통 크게 예, 한 10만 명 동시 접속을 생각하고 이제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유저가 막 늘어가지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네, 그렇게 특정한 날짜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일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트래픽이 그렇게 경우에 이제 10만 명을 뭐 기준으로 이제 서버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설치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20만 명,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서버가 이제 버벅인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예, 운영과 관련해서도 예, 그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용자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서버를 개인적으로 구축했다 그러면은 그 서버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서버도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제 네트워크도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뭐 분산 서버도 이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예,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프고 네, 까다로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내 그 온라인 마켓 뭐 예를 들어 이제 물건을 이제 구해오고 그것을 마케팅하고 프로모션하고 이런 데 집중하고 싶은데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예, 많이 시간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은 예, 네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이런 이제 컴퓨터 대여 결국 이제 가상 컴퓨터 대여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물리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이제 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가지고 그냥 대여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렇게 설치 컴퓨터를 내가 직접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설치도 간단해지고 프로그램 설치도 간단해지고 가장 표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은 상태로 이제 제가 이용 신청을 하면 되니까 뭐 그런 설치 문제도 구매 및 설치 이런 쪽에서 이제 간단해지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운영 측면에서도 이렇게 아마존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매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내가 요청을 하면은 갑자기 내가 이제 뭐 CPU를 이제 2개를 쓰다가 갑자기 4개 쓰는 걸로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인지하지 않고 보통 이제 뭐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만 하려고 해도 한번 껐다 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껐다 켜고 하지도 않고 바로 시스템적으로 그냥 CPU를 늘려준다든가 램을 늘려준다든가 뭐 대역폭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이제 운영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내 요구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놓은 거죠. 그게 너무 이제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운영과 설치 이런 것들이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그럼 내가 그냥 고가의 컴퓨터를 내가 주고 뭐 이러저러 세팅할 필요 없이 그냥 아마존에 제공하는 그 가상 컴퓨터를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고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자기 이런 웹이라든가 이제 서버 플랫폼을 이제 돌리게 된 게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상화가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물리적인 컴퓨터가 있는데 물리적인 컴퓨터랑 이제 별도로 사용자에게 마치 가상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상화 컴퓨터가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딩 컴퓨터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상화해 줄 것인가, 가상화해 주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류를 좀 나눕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아이아스가 이제 여기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죠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애즈어 서비스 IaaS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아스고요. 파스는 이제 플랫폼 애즈어 서비스 이래가지고 PaaS. 그다음에 사스는 소프트웨어 애즈어 서비스 이래서 SaaS 이렇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이제 3가지 종류를 보통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봤겠죠? 안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온프레미스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컴퓨터까지 아예 다 사가지고 내 고유 서버를 만드는 걸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상 컴퓨터를 대여해주는 어떤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컴퓨터를 구매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대여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구글 같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뭐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서버를 구축하려고 그러면은 2종류로 보니까 서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크게는 온프레미스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디까지 가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IaaS, PaaS, SaaS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aa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밑에가 이제 네트워킹, 스토리지, 서버 여기까지가 이제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다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 이게 가상화까지죠. 여기 가상화까지 이제 해놓고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내가 OS도 원하는 OS 깔고 미들웨어 깔고 OS라는 게 이제 뭐 리눅스를 깔 수도 있는 거죠. 가상 컴퓨터 빌린 다음에 리눅스를 깔거나 뭐 윈도우를 깔거나 맥을 깔거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OS를 깔고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결국 여러
중간 다리 뭐 이렇게 미들웨어 같은 거 뭐 이제 DB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걸 내가 깔고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까지 내가 이제 조작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리적인 컴퓨터에서 가상 컴퓨터만 빌린 다음에 그 외에 OS 설치부터 해가지고 내가 쭉 이제 원하는 대로 가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 그 가상 컴퓨터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즈가 높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OS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보면은 OS 설치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OS 설치, 미들웨어, 뭐 여러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설치도 이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내가 이제 아예 빌릴 때 그 가상 컴퓨터를 빌릴 때 그 컴퓨터에 OS랑 미들웨어 뭐 런타임 같은 뭐 어떤 설정까지 거의 다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돼 있고 거기서 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좀 뭐 추가하고 데이터만 추가하는 정도로 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아예 여기 가서 물리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쭉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만 거의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이제 대표적인 뭐 예라고 하면은 뭐 얘가 어떤 게 나오나요 여기? 웹메일,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MS 오피스 365, 드롭박스 등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MS 오피스 그러니까 365 이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 스토리지만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도 그 구글에서 자기만의 이제 물리 컴퓨터를 자기 데이터 센터에 어딘가 이제 갖다 놨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자기만의 OS랑 그렇게 이제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를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그 구글에서 자기들만의 이제 컴퓨터도 만들어 놓고 OS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까지 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이제 그 웹으로 이제 그 스토리지에만 접속을 해가지고 내 파일을 업로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구글 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글 닥스도 그 제가 이제 거기 구글 닥스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구글에서 이미 다 프로그램까지 해놓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놓은 그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다큐먼트 뭐 이런 것들 구글 PPT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죠. 접속만 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보면은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깔기 전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나 이제 OS까지 다 이제 설치가 된 상태로 해놓고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만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를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크게는 요즘에 세 기업이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그 다음에 구글 GCP랑 그 다음에 아마존 뭐 AWS 이렇게가 이제 아마존 AWS 중에서도 이제 EC2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와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사스의 이제 중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거기도 사실 해당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구글 콜앱 같은 거 있죠. 콜앱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주피터 노트북을 우리가 제공을 하죠. 구글 콜앱에서. 근데 우리가 거기다 데이터도 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 콜앱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좀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만 쓰는 구글 닥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닥스에서 우리 문서 편집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만 딱 제한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좀 더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좀 더 무언가 좀 더 해볼 수 있는 정도로 그렇지만은 OS 레벨까지는 운영체제 레벨까지는 안 건드리고 약간은 그래서 중간 사이 정도 있는 게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나눈다. IaaS, PaaS, SaaS로 나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프레미스와 이제 클라우드의 차이점은 온프레미스는 내가 이제 컴퓨터가 필요할 때 컴퓨터까지 직접 구입하고 거기다가 뭐 운영체제 깔고 해서 내 고유의 이제 서버를 만드는 걸 온프레미스라고 얘기를 하고 클라우드는 그런 이제 컴퓨터 구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결국 대여업체, 가상 컴퓨터 대여업체를 이용하는 걸 클라우드라고 한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로쿠 같은 게 이제 파스의 예시인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무튼 이런 이제 가상화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실습해 볼 거는 우리 컴퓨터에다가 가상화 컴퓨터를 만드는 벌추얼 박스라는 거를 한번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분투를 설치를 해볼 겁니다. 이거 한번 영상을 그냥 보면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채팅. 우선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합니다. 구글에서 버추얼박스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오라클 VM 버추얼박스 항목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윈도우즈 호스트를 클릭하여 윈도우용 버추얼박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서 버추얼 박스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뭐 다운로드 있거든요. 다운로드 가셔서 윈도우즈 호스트 이거를 이제 받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려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 여러분 컴퓨터는 이제 윈도우는 아무튼 맥OS잖아요. 여기 맥OS 같은 경우에는 맥OS 받으면 됩니다. 그 윈도우에다가 벌추얼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윈도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PPT 아니 뭐 파워포인트나 이제 워드 설치하듯이 우분투라는 가상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상 컴퓨터
플랫폼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설치하고 가상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우분투를 이렇게 설치하려는 거죠. 벌추얼박스 설치하고. 네. 그래서 해서 예, 실행시키면 다 받았으면 실행하면 되고요. 서포티드 플랫폼을 클릭하여 버추얼박스 확장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구글에서 우분투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우분투 항목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사진이 안 좋은 거지. 네. 그리고 거기 다시 검색하셔서 예, 우분투 예, 우분투 get 우분투 다운로드 이렇게 있죠.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어, 22.04 버전이 최신 버전인데요. 뭐 22점 봤죠, 뭐. 예. 네, 여기 뭐 비공개 이런 게 나오면은 예, 세부 정보 봐서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안전한 거니까. 예. 이렇게 우분투 파일도 봤고요. 우분투 데스크탑을 클릭합니다. 현재 우분투 LTS 배포판 최신 버전은 20.04입니다. 예, 우린 22였죠. LTS는 롱텀 서포트의 약자로 장기간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분투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프로그램 버전업해야 하는 수고를 줄여주기 위해 5년 동안 지원을 보장합니다. 우분투 18.04 LTS의 지원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것처럼 우분투 20.04 LTS의 지원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우분투 ISO 이미지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합니다. 버추얼박스 설치 파일, 버추얼박스 확장팩, 우분투 ISO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버추얼박스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네, 실행하시고요. 이유 옵션 변경 없이 넥스트를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예스를 클릭하여 버추얼박스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치합니다. 인스톨을 클릭하면 버추얼박스 설치가 시작됩니다. 네, 그냥 쭉 yes 하고 네. 피니시를 클릭하면 버추얼박스가 실행됩니다. 버추얼박스 확장팩을 설치하기 위해 버추얼박스를 종료시킵니다. 버추얼박스 확장팩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네, 설치가 여기도 버추얼박스 확장팩이 있었나요? 요거요, 요거? 네, 요거까지 받아야 되나 보네요, 여기. 저기 버추얼박스 밑에 보면은 예, 올 서포티드 플랫폼. 예. 아, 그래요? 예. 예, 아무튼 그 세 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고요. 이게 18.2메가 이게 느리네 이게 지금 속도가 한참 걸리겠는데요 이거 4기가인데 아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 일단 뭐 받아놓고요. 다른 거 먼저 해야겠네요. 예. 그러면 벌처 박스 해보려고 했는데 우분투 다운로드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다운로드 받아놓고 다른 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구름 아이디를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전에 봤던 방금 봤던 벌추얼 박스라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고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아마존 GCP나 이런 거 쓰면 좋은데, 근데 그런 데는 이제 회원 가입하고 그 이제 특히 어디죠? 아마존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록까지 해야지 이거 쓸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실습하기에 좀 적당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해주는 구름 아이디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나오지? 네, 아무튼 보시면은 일단은 구름 아이디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구름 아이디 갈 수가 있고 로그인 회원 가입을 적절히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거나 뭐 로그인 하거나 아니면은 구글 통합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아무튼 로그인 이렇게 했으면은 아이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아이디라고 있어요. 아이디 이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요. 예,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떤 화면이냐면은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자체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자체 물리 컴퓨터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아마 뭐 AWS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있는 데랑 연결해 가지고 서비스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엔 뭐 자체 서버를 또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자기들의 이제 물리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이제 플랫폼을 얹어 가지고 그 사용자들이 그 가상 컴퓨터를 빌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구름이라는 회사가 그 가상 컴퓨터를 이제 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제 계정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가상 컴퓨터를 뭐 대여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새 컨테이너가 오른쪽 위에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가상 컴퓨터를 우리가 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 컨테이너라는 게 이제 가상 컴퓨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새 컴퓨터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뭐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이니까 002 이렇게 하고 알파벳 숫자 하이픈 영어 이름만 되네요. 그럼 빅데이터 00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설명은 한글로 되겠죠. 이렇게 컴퓨터 일단 우리가 빌리는 컴퓨터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고 뭐 설명도 넣을 수가 있고 GPU를 이제 빌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GPU 안 쓸 거니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그 클라우드 컴퓨터가 서비스가 이제 물리 컴퓨터들이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거기서 가상 컴퓨터를 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물리 컴퓨터가 물리 컴퓨터가 위치해 있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그러는데 어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터를 빌리겠냐는 거죠. 당연히 일단은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를 빌리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가까운 데니까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나중에 빠릅니다. 네트워크들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 있는 물리센터에 있는 컴퓨터 그 공개 범위는 프라이빗을 하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초대된 사용자만 접근하고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접근한다. 그러니까 내가 빌리는 가상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이제 접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을 선택하고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퍼블릭을 선택한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퍼블릭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퍼블릭. 나중에 여기다 접속도 뭔가 좀 해보고 하려고 퍼블릭을 이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프로젝트는 뭐 됐고요. 그 다음에 배포는 난 유즈드 하고 소프트웨어 스택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컴퓨터를 빌리겠다는 거죠. 뭐 파이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 그래서 우분투 OS를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죠. 처음에 가상 컴퓨터를 빌릴 때 설치되어 있는 OS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분투 두 종류밖에 없네요. 뭐 우분투 일단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추가 도구 뭐 주피터 랩이 설치된 상태로 빌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노트북이 설치되거나 VS 코드가 설치된 상태로 뭐 냅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모듈 MySQL 이게 DB죠.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상태로 빌린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체크해 볼까요? 사실 지금 상태로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서버용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설치된 상태로 빌리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가지고 뭔가 코딩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노트북이 설치된 상태로 빌리면 좋을 거고요. 일단은 체크해도 뭐 문제 없고요. 안 체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생성하기 누르시면은 이제 그 그룹 아이디의 그 서울 리즌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물리 컴퓨터들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든 잘 응용을 해가지고 제가 요청한 가상 컴퓨터를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준비 중. 우리가 그 컴퓨터 구성 요소를 배웠죠. 이제 뭐 CPU도 있고 램도 있고 SSD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 빌리는 가상 컴퓨터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CPU도 이제 아마 기본이 아마 2개 달려 있을 거예요. 코어가 2코어에다가 뭐 4기가 내지 8기가 램에 달려 있고 하드디스크 뭐 100기가 정도 있는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작은 컴퓨터, 가상 컴퓨터일 겁니다. 근데 그 가상 컴퓨터가 실제로 어떤 물리 컴퓨터랑 1대1 매핑되는 건 아니고 어떤 물리 컴퓨터들이 여러 대가 있으면은 그 중에 CPU 하나 이렇게 빌리고 뭐 그다음에 램도 뭐 여기서 2기가 빌리고 그 다음에 뭐 SSD 저장 공간도 여기서 뭐 60기가 여기서 60기가 빌리고 했을지는 몰라요. 어떻게 빌렸을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책이나 이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적절하게 알아서 이제 자원을 할당해서 빌려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빌린 컴퓨터로 보기에는 뭔가 정상적인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이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 만들라고 한다고 하면은 컴퓨터를 실제로 구매해야 되죠.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배송 시간만 얼마 많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체제 설치하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 기다리는 거는 거의 뭐 시간이 안 걸리는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제 생성이 됐다. 가상 컴퓨터가 생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할당받은 가상 컴퓨터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을 켜는 겁니다. 전원을 켜가지고 거기에 가상 컴퓨터가 이제 부팅을 하게 되고 부팅한 화면이 되면은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게 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지금 그 뭐 아마존인 AWS나 무슨 구글 GCP나 개념은 다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나만의 대시보드가 있고 거기서 가상 컴퓨터를 생성하고 빌릴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 한글이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설정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문제 해결들이 많이 다르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개념은 요와 같이 이제 유사합니다. 뭐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니까요. 50분까지 쉬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실행까지 하는 걸로 50분까지 쉬겠습니다. 그래서 접속하게 되면은 이 터미널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룹 아이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터미널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확대가 안 되네. 글자 크기 확대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룹 아이디 들어보면은 여기 루트라고 돼 있어요. 루트 골뱅이 그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루트 계정으로 이제 접속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상 컴퓨터 빌린 거기 때문에 여러 뭐 작업도 해볼 수가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코딩해서 뭔가 실행해보고 개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포트 포워딩을 포트 포워딩 아니고 SSH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컨테이너라고 이제 위에 있거든요. 컨테이너
중에서 SSH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SSH 설정. 네. 누르면은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발급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숙제 2번이거든요. 보면은 네. 그룹 아이디 가상 서버를 할당받고 예, 가상 서버 이제 실행한 다음에 예, 메뉴 컨테이너 SSH 설정 발급까지 눌러서 캡처까지 하는 게 이제 네, 이번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보시고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그룹 아이디에 우리가 지금 가상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13.124.53.124 나오는데 저랑 여러분이 이제 이 숫자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 아이디의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자기 클라우드에 저에게 가상 컴퓨터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줬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서버 주소를 이렇게 예, IP 주소로 준 겁니다. 항상 얘기했지만은 서버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뭔가 네트워크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 서버 컴퓨터에 그 주소가 발급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전화기 사면은 그냥 공기가 있고 공기계 자체로는 전화 못 하잖아요. 통신사 가가지고 그 공기계에다가 뭐 유심 꽂고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야지 비로소 전화번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그냥 컴퓨터만 사가지고는 인터넷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에 결국 되려 그러면은 그 컴퓨터가 이제 그 인터넷이란 망에 대해서 자기만의 고유의 주소를 받아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받듯이. 그게 이제 근데 구름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이 가상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배정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에 연결도 시켜주고 네트워크 주소도 이렇게 자동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가상 컴퓨터의 주소가 여기 13.124.53.124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이고 여러분 아마 이제 또 다른 컴퓨터로 아마 받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주소가 다를 겁니다. 아무튼 거기 가상 컴퓨터에 이제 접속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명령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명령으로.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비밀번호로 발급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 명령을 그 우리 저번에 했던 대로 이렇게 모바일 엑스텀이나 아니면은 그 커맨드 라인에서 저 SSH 명령을 쳐주면 돼요. 이렇게 스타트해서 터미널 여시고 그러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 비밀번호를 복사를 해서 여기 카피네요. 여기 아이콘이 카피해서 붙여 넣어주고 엔터 치면은 카피한 다음에 여기 화면에 붙여 넣을 때는 여기 모바톱에 붙여 넣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한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번 눌러주시면은 반응이 없는데 아무튼 잘 붙여진 거기 때문에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구름이라는 우리가 사이트에서 지금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오죠. 대시보드가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 가상 컴퓨터들을 우리가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가상 컴퓨터 새 컨테이너에서 발급을 받았죠. 하나 가상 컴퓨터를 발급을 받았고 가상 컴퓨터를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상 컴퓨터가 이제 실행 중입니다. 여기 아마 여기 초록색 점이 아마 실행 중인 표시일 텐데 실행 중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봤더니 우리가 여기 그 실행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실행 화면에서 우리가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 가상 컴퓨터 우리가 지금 발급받고 실행하고 있는 가상 컴퓨터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SSH라고 접속하려는 거를 SSH를 지금 이렇게 열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SSH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열어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이 명령을 가지고 이 비밀번호로 해서 우리가 다른 컴퓨터에서 지금 이거는 제 노트북인 거죠. 제 노트북에서 이 명령을 통해서 지금 그 구름
어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가상 컴퓨터에 있는 곳에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이제 머리 속에서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서 치는 명령이나 그래서 여기서 치는 명령이나 지금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모바 엑스텀에서 실습을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제 루트 계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했죠. 그 루트 계정이라는 거는 이게 관리자 계정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루트 계정으로 지금 접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계정에서 루트 계정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바로 지금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는데 우리가 일반 계정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쳐도 안 먹힐 거예요. 일단은 해보면은 SSH 아까 전에 빅데이터 TUE 00에 만약에 들어가서 MBION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그 컴퓨터에서 제가 일반 계정 말고 루트 계정으로 내가 계정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SU를 치면 됩니다. SU를 치면은 루트 계정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고 만약에 내가 루트 계정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앞에 그 계정 이름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빅데이터 튜스에서 제가 이제 SU를 치고 루트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비밀번호를 치고 했더니만 잘 로그인 됐더니 루트 계정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에 이제 접속할 때부터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접속할 때부터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계정으로 일단 접속을 했다가 그 리눅스 명령 상태에서 su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계정을 일반 계정에서 루트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루트 계정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아예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계정으로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루트 계정으로 사용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루트 계정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쓰냐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이게 일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에 비로소 루트 계정으로 바꿀 수 있게끔 아예 보안 설정을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안을 위해서 루트 계정의 접속을 직접 접속이라는 게 아예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는 걸 막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안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컴퓨터에 이렇게 IP 주소 그 주소를 알면은 그 해킹 공격 중에서 어떤 공격이 있냐면은 무작위 접속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루트 계정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막 치는 거죠. 치다가 이제 무작위 조합으로 치다가 걸리면 이제 빙고가 돼가지고 거기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 서버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루트 계정으로 바로 접속하는 거는 이제 금지시켜 놓고 일반 계정으로 일단 무조건 들어본 다음에 시스템 안에서 루트 계정으로 바꿀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는 게 보안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루트 계정 로그인을 막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su라는 명령은 사실 그 루트 계정으로 변경하는 명령은 아니고 원래는 스위치 유저 그러니까 유저 계정을 바꾸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su하고 빅데이터 튜스 44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빅데이터 튜스 44로 이제 계정을 바꾼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제 목적어를 이제 생략하게 되면은 루트 계정으로 바꾼다는 것을 이제 기본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계정으로 와서 또 일반 계정으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계정으로 루트 계정으로 바꿀 때 많이 쓰죠. su라는 명령을. 그래서 아무튼 루트 계정이고요. 루트 계정을 이렇게 로그인하는 것까지 일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약간 부팅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중간고사까지 이제 배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실제로 이제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돌아가는 거를 좀 컴퓨터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컴퓨터를 맨 처음에 키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운영체제가 쭉 이제 실행되는 걸 우리가 이제 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팅의 이제 단계를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원을 킨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전원이 공급이 차단돼 있다가 이제 220V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컴퓨터들이 이제 부품들의 전원이 쭉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맨 처음에 하냐면은 맨 처음에 뭐 이제 여러 그 고정되어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 우리도 그 맨 처음에 우리 운동을 시작할 때도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그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쭉 루틴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하는 루틴 작업은 하드웨어들이 뭐 좀 정상적인지 체크를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CPU도 한번 쭉 전원을 한번 공급해보고, 그다음에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SSD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씩 중요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부품들이 예를 들어 잘못 끼워졌다, 헐렁하게 끼워졌다, 이래가지고 정상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품들을 한 번씩 다 뺐다 껴보면서 한번 다 재설치를 한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상 동작이 일단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컴퓨터에 이제 뭐 하냐면은 부팅 위치를 찾습니다. 부팅 위치. 부팅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SSD나 하드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이제 윈도우나 이제 리눅스 같은 것을 SSD 같은데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특정한 이제 약속된 위치가 있어요. 아 무조건 이제 여기 그 운영 체제가 처음 시작되는 포인트는 그 SSD의 몇 번지다라고 이제 고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부팅 위치라 그러는데 그 부팅 위치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 체제 리눅스나 이제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들의 0번째 주소인 거죠. 0번째 주소부터 해가지고 쭉 운영 체제가 이제 켜지게 되는 그 루틴을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 중에서 처음 시작되는 운영 체제의 처음 시작되는 프로그램 위치를 우리가 부팅 위치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이거는 SSD 어딘가에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팅 위치로부터 이제 그 운영 체제의 가장 중요한 코드들, 시스템 커널들을 이렇게 로딩을 하고요,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 커널들에 대해서 뭐 초기화할 거 있으면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etc init이라는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다른 기타 프로그램들 실행돼야 될 프로그램들이 쭉 실행이 되고 나중에 로그인 창이 이제 실행되는 식으로 아무튼 부팅이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종료한다는 건 이제 컴퓨터를 끄는 거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버용으로 쓸 때는 컴퓨터를 안 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24시간 켜놓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접속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꺼놓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접속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항상 켜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랑 약간 사용 방법과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거죠. PC는 내가 쓸 때 켜고 전원 켜고 내가 필요 없으면 전원 꺼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버용으로 쓰는 이제 리눅스가 설치된 뭐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급 고사양 컴퓨터는 그냥 24시간 켜놓고 누구든지 와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종료할 때는 시스템을 이렇게 새로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한번 껐다 켜주는 거죠. 어떤 이제 물리적인 이제 하드웨어들 내장형 장치 하드웨어를 추가할 때, 그 다음에 뭐 커널 구성을 변경할 때,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진단문 수정 복구할 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보통 종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종료할 때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항상 이제 누군가 접속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 우리 이번에 컴퓨터 한번 껐다 킵니다라고 공지를 해주게 됩니다. 네, 뭐 아마 그 기업 같은 데서는 어떤 서버를 어떤 팀에서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은 뭐팀 단톡방이나 뭐 이게 메신저들의 슬랙 같은 메신저들에다가 이렇게 서버 종료를 가끔씩 공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작업을 이제 종료하고 뭐 데이터 저장할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한 다음에 예고를 하고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끄면은 나중에 큰 항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는데 바로 껐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시스템 종료하는 명령은 뭐 이제 이런 셧다운이란 그러니까 그 우리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시작 버튼 눌러서 전원해서 이렇게 종료하듯이 리눅스에는 종료 명령 자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셧다운이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있습니다. 셧다운하고 보통 이제 now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컴퓨터가 꺼지게 됩니다. 셧다운 말고 이제 리부트도 나오나요? 리부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껐다가 다시 키는 종료 후 다시 시작인 명령은 리부트가 되고요. 종료 후 바로 이제 아예 전원을 끄게 되는 명령은 셧다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줄 수도 있어요.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시스템을 종료하도록 바로 종료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키고 끄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고 끄는 것도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끄는 것들 있잖아요. 끄는 것들. 이렇게 끄는 작업은 끄는 명령은 루트 계정만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사용자가 그냥 꺼버릴 수 없겠죠. 왜냐면은 일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과 다 동등하게 그냥 사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계정은 그 관리하는 이 셧다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셧다운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루트 계정 사용자만 이제 내릴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루트 계정자는 그래서 관리자 계정은 이렇게 키고 끄는 거에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사용자 관리를 합니다. 사용자 관리를 한 건 이제 계정을 이제 만들어주고 계정을 뭐 지우고 계정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만들게 되면은 아이디를 만들어주죠.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그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 계정은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가 맨 처음에 접속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위치하게 되는 그 계정만의 고유한 작업 공간을 얘기하죠. 홈이니까 고향이죠. 고향 작업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부분은 이제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도 약간 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인터페이스 어떤 거를 쓸지 로그인 쉘도 이제 그 사용자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초기화 파일, 사용자에게도 이제 그 자기만의 설정을 만드는 그 환경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이제 어떤 사용자를 만들 때 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용자들은 우리가 어떤 사용자 계정에 있는지는 그러니까 루트 etc의 패스워드란 파일을 보면은 모든 사용자들 계정들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I로 한번 봐볼까요? 왜 다운이 됐지? 접속이 오래 안 돼 있어가지고 종료가 된다 보네요. 다시 로그인을 해서 VI 할까요? ETC의 패스워드 보면은 여기
쭉 보이시죠? 여기 이런 것들이 아무런 계정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리눅스 운영 뭐죠? 우분투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디폴트 계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맨 위에 계정을 보니까 루트라고 돼 있죠. 맨 위에 계정이. 그러니까 그 관리자 계정이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계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러한 그냥 기본 계정들이 쭉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한번 저쪽 파일도 볼까요? 여기 암비아이 원도 보면은 VI에서 일반 사용자도 그 etc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etc의 패스워드 보면은 이제 루트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나오고 빅데이터 뭐 이런 계정도 쭉 있죠. 보면은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튜스데이 쭉 만들었습니다. 이런 계정 정보 모든 계정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정 파일에서 이제 나타나는 정보는 뭐가 있냐면은 앞에 로그인 아이디가 나오고요. 다음에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 파일에는 그냥 X라고 나옵니다. 그냥 옛날 같은 때는 아주 초창기에는 여기 비밀번호가 다 적혀져 있었는데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 현재는 비밀번호가 있었던 위치 정보만 나오고 그냥 X라고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 이런 게 있는데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문자로 된 아이디 말고 숫자 아이디가 무조건 하나씩 발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설명,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로그인 쉘 이런 것들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는 사용자 이름을 얘기하고요. 계정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리고 그 비밀번호 필드에는 그래서 여기 나오면 다시 보지만은 보안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 비밀번호 필드에는 그냥 X로 나타내고 루트만 읽을 수 있는 etc 섀도우 파일에 비밀번호가 저장되고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vi etc의 섀도우 비밀번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암호화돼서 사실 저장이 됩니다. 암호화해서 그래서 다른 애들도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파일은 루트 계정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아이디는 로그인 아이디와 이제 별도로 그냥 리눅스에서 사용자에게 그 부여해주는 숫자 아이디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룹은 제가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룹도 이제 그룹 아이디가 또 이제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설명, 사용자의 이제 뭐 설명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그다음에 홈 디렉토리, 로그인 쉘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추가하는 명령은 유저 애드라는 명령이고 사용자 정보 수정은 유저 모드, 사용자 삭제는 유저 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메시지 전달은 월, 그다음에 공지사항은 etc motd인데 일단은 유저 애드 예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그룸에서 유저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루트 계정에서 유저 애드 -m 유저 11 이러면 이제 유저 11이라는 계정을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etc 패스워드의 맨 마지막 줄을 보니까 유저 11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유저 11은 보니까 유저 아이디가 1000번이고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도 1000번이고 홈 디렉토리는 홈의 유저 21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쉘은 배쉬 쉘을 쓴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무튼 뭐
ls 그래서 홈에 홈을 보면은 유저 11이라는 이제 새로운 폴더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유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 모드 -l new 유저 11 이렇게 하면은 -l이 뭐죠? 새 로그인 아이디를 새로 부여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쳐보면은 유저 모드 모디파이의 이제 약자죠. -l 그러니까 로그인 아이디를 유저 11을 new로 바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테일해서 다시 보면은 마지막에 유저 11 아이디가 new 아이디로 바뀌었습니다. new 아이디로. 근데 보니까 홈 디렉토리는 아직 그대로 유저 11이네요.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저 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계정 유저를 이제 지우는 것이 되겠죠. 유저 델 하고 다음에 -r 옵션을 주면은 그 유저의 홈 디렉토리를 지우는 게 되겠네요. -r 하고 new라고 하면은 new라는 계정을 가진 계정을 지우라는 거죠. 홈 디렉토리까지 다 지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테일로 보면은 그 마지막 new라는 계정이 지워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 건데 뭐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지사항 전달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그 유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유저 애드에 -m 필요하나? 유저 00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00에다가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패스워드하고 유저 00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루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정 만든 다음에 패스워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예를 들어 뭐 빅데이터 같이 뭐 하면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루트 계정으로 이 시스템에 지금 유저 00이라는 아이디 만들어주고 패스워드까지 이제 설정을 해준 거죠. 그럼 유저 00으로 이제 우리 구름에서 빌린 그 가상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홈 누르고 아까 전에 이제 주소를 보니까 접속 주소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아마 저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접속 주소가. 저는 접속 주소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다시 카피해서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나머지 루트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유저 00으로 접속해야겠죠. 이제 00으로 접속할 수 있는지 보니까 일단은 패스워드 입력하러 나오네요. 패스워드 아까 전에 설정한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유저 00으로 접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자 계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식으로 사용자 계정을 이제 만들어주고 나중에 필요 없어진 사용자 계정은 지워주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자 계정 지금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름에서 가상 컴퓨터 한 다음에 빌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자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해서 유저 00이라는 그 일반 계정 사용자를 만들어줬고 패스워드까지 지정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해본 겁니다. 유저 00으로. 그러니까 접속이 잘 되죠.
관리자 계정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관리, 루트 계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 관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약간 키고 끄는 것도 이제 관리자 계정이 해주고, 그룹 관리 해줍니다. 그룹 관리. 그러니까 그룹 관리에는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리눅스 시스템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그러니까 왜 이제 그룹이라는 게 또 왜 생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이런 서버 컴퓨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버 컴퓨터 이용하는 사람을 보니까 연구팀 A에 있는 직원 3명, 연구팀 B에 있는 직원 3명,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사팀 뭐 직원 2명 뭐 이렇게 총 8명이 쓰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관리를 할 때 뭐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보안 관리라든가 뭐 권한 관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개별적인 사용자별로 관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팀 같은 게 있는 경우에 팀으로 어떻게 보면은 묶어주고 계정들을 묶어주고 팀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들을 부여해주고 역할을 부여해주는 게 보안을 부여해주는 게 좀 더 편리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팀 계정 각각 계정이 아니고 계정의 팀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이제 리눅스에서는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팀 각각 계정들의 그룹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눅스에는 그 어떤 각각 계정이 있으면은 계정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ETC의 아마 그룹에 ETC의 그룹을 보면은 이렇게 현재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이제 내가 그 어떤 기업의 그 서버의 관리자인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새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팀원 ABC에 대해서 그 ABC를 그 프로젝트 그룹으로 만들고 거기다 이제 넣어주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네, 뭐 그런 이제 그룹들을 만들고 어떤 아이디들을 거기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룹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룹 add라는 명령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이 여기 보면은 클래스 1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 참여하는 사람들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그룹 add를 하는 거죠. 그룹 add 클래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룹 내용을 보니까 테일 -n1 클래스 1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클래스 1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졌고 그 그룹마다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저 아이디가 숫자 아이디가 자동으로 부여되듯이 그룹에도 그룹 아이디가 숫자로 자동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숫자 그룹 아이디가 이제 자동으로 부여돼요. 그 클래스 1의 그룹 아이디는 1002번이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음에 그룹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이게 이제 그룹 모든 거죠. 그룹 모드, 그룹 모디파이어. 예를 들어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그룹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옵션을 통해서 그룹 모드 -n 클래스 A 클래스 1 이렇게 하면은 그룹 모드 -n 클래스 A 클래스 1 이렇게 하면은 그룹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A라는 그룹이 이제 클래스 1이라는 이름이 클래스 A라는 그룹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모드는 그룹 정보를 바꾸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룹 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짐작이 되겠죠. 그룹을 지우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들을 각각의 이제 아까 유저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편입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면은 그룹 유저 애드 하면서
이 그룹을 이제 쭉 넣어서 보면은 이제 유저 애드 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m이 무슨 옵션이죠? 마이너스 m이 홈 디렉토리가 없으면 생성하라는 옵션이네요. 뭐 이렇게 마이너스 m을 기본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마이너스 m하고 마이너스 g하고 클래스 a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유저 뭐 아까 전에 01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유저 01을 이제 이라는 아이디를 만들면서 그 아이디 자체를 그 아이디에 이제 그룹을 클래스 A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유저 1의 정보를 보면은 테일로 볼까요? 테일 etc의 패스워드 정보를 보면은 유저 1 같은 경우에는 그룹 아이디 보니까 1002번 1002번이 아까 그룹이 클래스 A였죠. 클래스 A에 이제 속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를 만들면서도 그룹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또는 유저 모드를 통해 가지고 그룹을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유저 모드에서 -g 클래스 A 유저 00 이렇게 하면은 다시 보면은 유저 00의 그 그룹 아이디가 1001에서 1002로 바뀌었죠. 1002 그룹 아이디가 클래스 A를 나타내고요. 이런 식으로 그 관리자 계정은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그룹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사용자를 어떤 그룹에다가 이제 편입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게 관리자 계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게 있는데 그룹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기본 그룹이 있고 보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저는 한 그룹에만 속할 필요는 없고 여러 그룹에 동시적으로 속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기본 그룹이 되겠고, 보조 그룹은 그냥 기본 그룹 외에 또 소속되어 있는 그룹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트 사용자의 이제 루트 계정의 또 하나의 역할은 이제 시스템 관리자로서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트 계정, 특히 이제 루트 계정이 해킹당했다. 그러니까 루트 계정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알려져가지고 그 사람이 내 컴퓨터에 루트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해킹이죠,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걸 해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로그인하게 되는 거를 루트 계정이 해킹되면은 서버에 이제 모든 파일들도 다 볼 수가 있고, 그거 막 지우고 남 변경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큰 보안상의 이제 문제인 겁니다. 루트 계정 해킹되는 거는. 아무튼 그렇고요. 루트 계정은 특히 그래서 비밀번호를 잘 뭐 1, 2, 3, 4, 5 이런 거 지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루트 계정이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일반 사용자 비밀번호들도 이제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속성. 요건 아마 이제 윈도우나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에 이제 특히 이제 접근 권한이라는 게 접근 권한에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리눅스는 이 접근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에 지금 보면은 파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보면 알듯이 ls 루트 해보면은 루트 안에 이런 디렉토리나 이제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s 다음에 -l 해보면은 디렉토리들의 정보들이 나오죠. 이쪽에 나오는 이게 이제 파일 권한입니다. 여기서 -l 쓸 때 왼쪽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리눅스 운영체제는 다 파일들 위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 코드도 다 파일이고요. 데이터도 다 파일이죠. 다 파일이 리눅스의 다 근간인데, 그 파일들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또 계정 사용자도 여러 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저희 안비아이1 서버에는 제가 쭉 이제 계정들을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숙제를 냈어요. 근데 숙제를 냈는데
내가 그래서 빅데이터 튜스 01이라는 내 계정에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빅데이터 튜스 05의 계정이 갑자기 내 워킹 디렉토리에 와가지고 내가 작업한 파일을 이제 봤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보면 숙제에 대한 치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막고 싶을 때 내 파일은 내 계정만 보고 싶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리눅스의 이제 문제는 파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계정도 사용자가 여러기 때문에 파일에 대해서 그거를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수정할 수 있고 누가 또 실행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을 달리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 여러 이제 다른 계정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내 파일을 뭐 지우거나 보거나 뭐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권한이라는 게 리눅스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윈도우나 맥에서는 어차피 다 내 파일이고 내가 쓰는 파일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파일 권한이라는 거 거의 상관이 없는데 리눅스에서는 파일 권한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네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이제 그 파일들을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파일을 읽거나 수정 삭제할 수 없도록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단 접근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일마다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어떤 파일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ls-l 롱의 옵션이죠. 롱 옵션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일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맨 앞에 한 글자가 지금 디렉토리인지 링크인지 같은 파일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RWX 나오는 여기 9개 문자가 그 파일 권한을 나중에 가리키고요. 파일 권한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5 이런 숫자는 하드링크, 우리가 전에 제가 링크 얘기를 했었죠. 링크 중에서 소프트 링크가 있고 하드 링크가 있는데 리눅스에서 하드 링크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하드 링크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디렉토리, 이 폴더를 지금 만든 그 사용자 계정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지금 이 사용자 계정의 그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 그룹 계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 크기,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그 파일의 이제 수정된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일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ls-l 하면은 여기 보듯이 이런 정보들, 파일 종류, 그 다음에 파일 권한, 하드 링크 수, 그 파일 소유자의 계정, 그 다음에 파일 소유자의 그룹의 이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 크기, 파일 수정된 날짜, 파일 이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 파일의 이제 종류들은 그냥 대시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일반 파일이고, D는 디렉토리 파일, 그 다음에 그다음에 S인가요? L이 지금 링크 파일이에요. L이 링크 파일이고, BC, PS는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넘어가도 되고요. 아무튼 파일에 이제 접근 권한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버 하나에 cookbook.co.kr이라는 공동 서버가 있는데 유저 2와 유저 3가 같은 부서 소속이고 유저 1은 또 이제 다른 부서 소속이다. 이제 그러면 유저 1에 있는 소속에 있는 파일을 얘네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또 유저 2와 유저 3에 있는 소속에 있는 파일들을 유저 1이 건들지 못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눅스의 이제 이런 권한은, 파일 권한은 크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세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키로 나눠요. 일단은 일반 소유자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룹에 대한 권한이 있고, 기타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용자 그룹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권한이냐면 read 쓰기 W, 다음에 실행 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한번 바로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9개의 이제 소유 권한 문자가 있으면은 앞에 3개 글자는 그 소유 계정에 대한 얘기예요. 소유 계정자가 RW 대시 이렇게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파일을 소유자가 읽을 수가 있고, 그 파일을 write 쓰거나 이제 변경하거나
지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x 여기가 이제 x execute인데 실행은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은 그 소유자 이 파일에 대한 그 소유자는 읽고 수정하고 할 수 있지만은 실행 못 한다.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같은 그룹에 있는 사용자들은 읽을 수 있고 근데 수정은 못 하고 그다음에 실행도 못 한다. 그리고 이 그룹 사용자 외에 그러니까 아예 남남인 사용자죠. 남남인 사용자들은 읽을 수 있고 수정 못 하고 지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용 요 이렇게 9개 문자를 통해 가지고 권한을 이제 이렇게 달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 R-X, R-X, R-X 이건 뭐냐면은 내 소유자도 읽고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룹 사용자도 읽고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용자들도 읽고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하죠. 요 부분 RWX, RWX, RWX 요거는 이 파일에 대해서는 내 소유자도 실행할 수 있고 그룹도 실행하고 수정하고 읽고 수정하고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들도 읽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모든 파일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지정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비해서 이제 RW 대시 이거는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만이 그 파일을 읽거나 수정할 수 있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아무것도 이 파일에 대해서 읽을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유저 애드 해서 아까 유저 02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일 -n3 해서 etc 해서 보면은 지금 3명의 유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유저는 첫 번째 유저와 이제 00과 01 두 유저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유저 02는 두 유저와 지금 다른 그룹에 속해 있죠. 지금 그룹 아이디가 다르죠. 여기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일단은 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touch A 여기서 ls-l 해보면은 AA라는 파일을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폴더 하나 만들고 거기서 작업을 하죠. mkdir ttt 만들고 아니야. 홈에 유저 00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지금 AA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파일을 보니까 그 만든 사용자 소유자도 지금 루트 계정이고 그룹 소유자도 지금 루트죠. 요거를 제가 한번 그 소유 권한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유 권한을 한번 바꿔볼게요. 소유 권한을 바꾸는 명령은 chown이라는 명령이에요. chown 이게 ch가 체인지고 그 다음에 owN이 오너십 이걸 얘기하죠. 소유권을 바꿔라. 누구로 바꾸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저 00으로 바꾸고 소유 계정은 그 다음에 그 소유 그룹 계정은 아까 전에 뭐였죠? 클래스 A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래스 A로. 그리고 AAA 이렇게 하면은 이게 AAA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을 바꾸는 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지금 소유권이 바뀌었죠. 루트에서 지금 유저 0이고 그룹은 C 클래스 A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파일을 chmod를 이제 하면은
CHMOD가 이제 그 권한을 바꾸는 걸 얘기를 합니다. 권한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개 이제 명령을 방법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write를 다 빼볼게요. 그러면은 빼기 writ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쓰기 권한을 다 빼준 거죠. 이 파일에 대해서 AAA 파일에 대해서 지금 쓰기 권한을 다 빼주면은 다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리드 권한도 한번 빼줄게요. 그러면은 chmod -r AAA 이러면은 이렇게 모든 권한이 다 빠졌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리드 권한을 다시 넣고 싶다 그러면은 chmod +r AAA 이러면은 모든 지금 세 개에 다 지금 RR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이제 리드 권한, 라이트 권한을 빼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O-R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룹 카테고리가 3개가 있다 그랬죠. 그냥 일반 사용자,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 그 다음에 others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명령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명령은 chmod 그 AAA 파일에 대한 권한을 바꾸는데 others에서 리드를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이 명령을 실행하고 보니까 이 others에 있는 리드가 이렇게 빠졌죠. 여기서 이 부분에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우리가 chmod 명령을 통해 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고요. 한번 이제 chmod에서 -r 해서 리드 권한을 다 빼고 한번 이 파일을 한번 제가 이제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유저 00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ls-l 해보면은 AA 파일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 파일을 이제 읽어보려고 하면은 permission denied 하면서 안 읽힙니다. 그러니까 cat 우리 내용을 좀 쓸까요? 뭐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상하니까 여기다가 뭐 print 이런 식으로 일단 썼다고 치고 캣에서 읽어보려고 그러면은 내용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못 읽는다고 나오죠. 왜냐면은 읽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사용자조차도 읽기 권한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chmod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chmod 적어도 u+r AAA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자기 소유자한테는 적어도 읽는 권한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at하고 AA 해보면은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소유자 계정한테 지금 write 권한은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 파일을 수정하려고 한다. 여기서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수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write 권한이 없는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파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리드 온리 파일이다. 읽기만 하고 수정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고 저장하기 명령이 지금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장하지 않고 종료해서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드 권한이 있어야지만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이트 권한이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고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지우려고 하면 안 지워집니다. RM 해보면은 안 지워져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확인 문자가 나오죠. write protected 그러니까 쓰기에 대해서 지금
프로텍티드, 보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우는 게 맞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yes를 눌러오면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 모르겠는데 지워지겠죠. 아무튼 이제 n 안 지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사용자 유저 영역에 대한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 그 그룹에 대한 사용자 권한도 이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 파일을 다시 제가 루트 권한에서 CHOWN 해서 유저 01로 바꿔볼게요. 01 그러면 이 파일의 이제 소유자가 지금 유저 01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이 파일을 유저 00이 이제 이 파일을 읽으려 그러면은 cat 하려 그러면은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소유자한테는 지금 읽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AA 파일 소유자는 유저 01인데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유저 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같이 지금 현재 클래스 A 그룹 같은 그룹이긴 하거든요. 유저 0001과 지금 유저 00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 권한을 리드를 주게 되면은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룹 권한 리드를 한번 줘볼게요. chmod gw 리드 AA 이렇게 하면은 이 AA 파일에 지금 그룹 리드 권한이 생겼죠. 그런 경우에 이제 cat AA 하면은 읽어집니다.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그룹이 달랐다, 유저 다른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읽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까지 읽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R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더스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리눅스의 파일 권한은 세 카테고리로 나누고요. 그래서 사용자, 소유자,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속한 그룹, 그 다음에 그것도 이도 저도 아닌 일반 모든 사용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RW 뭐 이렇게 해서 줘가지고 사용자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이 chmod고요. 근데 chmod에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UGOA 이렇게 하고 RW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옵션에서 요 의미는 뭐냐면은 U 플러스 W, 그러니까 유저에다가 W를 주라는 얘기, 쓰기 권한 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유저에다가 지금 실행 권한을 빼주라는 얘기고 그룹에다가는 실행 권한 넣어주고 그룹에다가 빼기 WX 그룹에서 그 쓰기와 그다음에 실행은 빼주라는 얘기고 O는 RWX 그러니까 그 아덜스에다가 RWX를 부여해주고 GO 그룹과 아덜스에다가 지금 WX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문자들 잘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연산자 이 부분에 원하는 권한 변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근데 이제 권한 변경에 대해서 여기 예시를 보면서 한번 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권한 변경 방법은 팔진수 모드가 있습니다. 팔진수 모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RWX, R-X, R-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진수로 바꿔볼 수가 있죠. 110, 101, 101 이런 식으로. 요거를 각각을 이제 세 글자씩을 팔진수로 바꿔보면은 111 같은 경우에는 7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4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팔진수로 이제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옵션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RWX 같은 경우에는 111이기 때문에 숫자로 7을 의미하고요. RW 대시 같은 경우에는 110이기 때문에 4 더하기 2 더하기 0에서 6을 의미하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chmod 그래서 777을 한다. 그러면은 그 AA 파일이 RWX가 됐죠. 사용자 계정과 그룹 계정과 아덜스 계정 모두 RWX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chmod 775를 한다. 이러면은 앞에
사용자와 그다음에 그룹은 RWX가 되는데 그 뒤에 세 번째 아더스 같은 경우에는 5가 101이죠. 그렇기 때문에 R-X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팔진수 모드로 해가지고 CH 모드 명령에서 우리가 그 권한 부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주로 이제 관리자 계정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 만들 수 있고 그룹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권한들 바꿀 수가 있고 컴퓨터 껐다 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바꿔주고 이러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도 여기서 1번 버추얼 박스는 이제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안 내도 되고 2번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풀어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면은 우리 그 데이터 청년 캠퍼스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그래서 총 10주 6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주간에 걸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론 교육 4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프로젝트 2주, 심화 프로젝트 4주 이런 교육이고 그 다음에 뭐 교육비는 없고요. 프로젝트 할 때 지도 교수 멘토로 이제 이렇게 멘토링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뭐 장소 컴퓨터링 이런 것도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로 2학기 때 캡스톤 디자인 수업 좀 연계를 해가지고 학부생 논문 발표하도록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0명 내외로 우리 수원대학교에서 모집을 하니까 이 기간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다음에 세부 교육 일정하고 뭐 강사 내용들 여기 공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프로젝트 주제들도 이렇게 지금 16개 이제 해놨는데 약간씩 변경 가능하지만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미리 데이터도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결과물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저희 수원대학교 이제 저희 통합 게시판에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뭐죠? 지금 약간 몇 학년이고 관심도가 있는지 조사하는 요 구글 폼을 한번 거기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한번 우리가 그 구글 폼에다가 이제 작성을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더 혹시 질문 있을까요?